좀 복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닮았을 거예요. 근데 너네가 생각하는 닮았다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닮았다가 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숫자만 바뀌고 나오는 게 아니야. 이 유형을 똑같이 가지고 다른 문제로 만드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핵심 소재가 되는 것들이 이제 다시 반복된다는 의미인 거야. 또 오해하면 안 돼. 개새끼죠.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또 사모형에서 보고 개새끼 사기쳐 막 달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제 수능 유형을 막 이거를 막 아예 다르게 낸 적은 없어. 다 비슷비슷하게 나왔어 유형들은. 근데 뭐 이번 3월이 미쳐가지고 미친 듯이 돌린다면 그거는 뭐 사왔게 뭐 내가 어떻게 보면 거짓말 거니까. 근데 그거 아닐 거야. 그렇게는 아닐 거야. 그리고 이제 요거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또 원래 하던 거 진행해야죠. 아쉽지만 이제 그리고 뭐 그때 가서 추후 얘기하고. 자 9번 갑시다. 일진하게 가야죠. 지금 배터리가 19%라 한 10문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칠판을 할 것 같습니다. 갈게. 자 함수 fx가 나와 있고요. 다음 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a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졸라 신나는 친구들 fx 알아. 문제 하나밖에 없네. 식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 여기다가 대입하면 끝나겠군. 오케이. 그럼 대입했어? 전개했어. 적분해. 우함수 기함수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쫙쫙쫙 해. 풀긴 풀어. 안타까워 그렇게 풀면. 조금만 시선을 넓혀. 범위 똑같죠? 이거 넘겨서 얘네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뭔 말이에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자, 저거 전개했을 때 xfx 더하기 fx 하고 이 친구 넘기면 범위가 똑같으니까 시그마처럼 범위가 똑같으면 같이 묶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럼 이 친구 날라가죠? 네, 6월이 가장 쉬웠고 9월이 조금 어려웠고 수능? 수능 9번 기억나네. 근데 보면 6월도 적분이었고 9월도 적분이고 수능 9번도 적분이었나? 잠깐만 기억이 없냐 나? 아니 대학생 아니 뭐였지 9번이? 오 조선이었네? 아예 다르긴 했구나. 씨 원래 이거 틀어놨어야 되구나. 다시 가서 그럼 뭐다 요거랑 지금 없어진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거기 너네 밑에다 쓰면 되겠죠. x세제곱 ax제곱 dx는 36까지 되겠네. 자 근데 이제 우리 우함수 기함수는 홀수 차수는 어떻게 돼요? 괜찮나요? 날아가는 기억나요?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짝수차는 2배 때리면 되니까 0부터 3까지 ax제곱 dx는 2 밖에 있었고요. 2 날려버려서 바로 18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되니까 a는 바로 2가 나옵니다. 이건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계산을 좀 생략할게요. 이거는 정적분, 연산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얘는 이제 6월 때, 9월 때는 둘 다 적분 내놓고 수능 때는 이제 접선으로 나왔었네요. 건용해? 아니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자, 요 유형은 또 10번은 좀 뭔가 고정돼 있는 것 같아요. 수능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6월도 그렇고 다 지수로그 함수 좌표 잡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지금. 도형 문제 해놓고. 자, 그럼 봐보자. 자, 실수. 자, 이 친구에 대해서 자, A가 1보다 크다라고 정보 나왔어요. 그럼 잘라 주셔야겠죠. 그러니까 3월도 지수로그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뭐 거진 100%라고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보면은 곡선 이 친구랑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만나는 점이래. 자, 교점 얘기하고 있네. 그럼 교점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이즈 봐야지. 우리가 그냥 계산해서 구할 수 있나 없나? 충분히 계산할 수 있죠. 밑이 같기 때문에 진수끼리 합치면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면은 원래 설계라는 작업은 문제 쭉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읽으면서 푸는 건데 요 정도는 그냥 우리가 자르자마자 바로 식 만들 수 있겠지. x 더하기 3이랑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x 몇이어야겠네요? 0이어야겠죠? 그럼 x가 0인 거니까 여기서 바로 그냥 a 좌표를 0, 0 대입해서 로그 a3이라고 만들어 버리자. 문제 없죠? 넌 뒤에 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소개했어요. 그럼 b에서 한번 잘라주시고 또 바로 구할 수 있나 갖고 올까요? x축하고 만나는 점이래요. 그럼 x축과 만나는 점 세 글자로 보자. 그건 한 글자고 x절편, x절편이 그리자. 그럼 바로 구할 수 있죠. 진수 1대기 하면 되잖아. 진수 1대가 0대니까 y가. 그래서 b 좌표는 마이너스 2,0이라고 바로 나와요. 자, 이래서 이제 고3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원래 쌤이 이렇게 그래프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그림 그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각을 보세요.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이 내가 계산을 해서 구할 수 있으면요, 굳이 안 그리셔도 돼요. 이제 고3이니까 이제 거기까지 활용하자고 생각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x축과 만나는 걸 c라고 하세요. 그럼 여기서도 바로 정보가 나오네요. 그리고 바로 구할 수가 있네요. 또 y절편이 아니라 x절편 근거하는 거죠. 그럼 c가 2면 되겠네. 그러고 나서 뭐래요? ABC가 정삼각형이래. 그럼 우리가 정삼각형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뭐 두 면끼리 길이가 같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치? 근데 여기서 그림 그리기 전에 좀 팁을 좀 보면은 뭐 두 점 사이 거리여도 괜찮지만 지금 얘네 둘 다 무슨 축 위의 점이죠? X축 위의 점이고 얘는 Y축 위의 점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대칭된 점이죠. 이런 것쯤은 이제 식 보고 눈치 깔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그럼 그랬을 때 그림을 살짝 곁들이면은 로그 함수를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저 점만 가지고 어차피 문제가 물어본 거잖아. 그럼 C가 여기쯤에 있겠다. A가 여기 있겠죠. 그럼 이렇게 정삼각형인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 가로 길이가 4라는 게 바로 끝나요. 근데 우리 정삼각형에서요. 정삼각형 높이 공식 뭐죠? 2분의 루트 3a죠. 예, 그러니까 여기 바로 높이가 2루트 3이라는 게 등장하지. 근데 이 2루트 3이 결국 뭐야? y좌표잖아. 그러니까 얘가 2루트 3이면 되는 거죠, 바로. 그럼 로그 a3은 2루트 3인 거니까 a의 2루트 3제곱은 3까지 나오겠지. 그럼 문제가 a 갖고 하라고 했으니까 3에 2루트 3분의 1제곱이니까 유리화 해주시면 바로 1번 나오겠죠. 이렇게 좌표 나왔을 때 뭔가 둘 다 x축 위의 점 같네? 그럼 그림 살포시 그려봐서 조금 더 단순하게 볼 수 있으면 보는 게 좋겠죠. 두 점 사이 거리도 되지만. 그리고 11번은 딱 정해졌죠. 6월도 요거, 속도 가속도, 9월도 요거, 수능도 요거. 그래서 너네가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6월, 9월 수능에서 미세하게 난이도 올라왔어요. 미세하게 난이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쉬운 거예요. 왜냐고요? 보자. T는 0일 때 출발한대요. 자, 9월하고 수능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다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단어를 줬었거든요. 그래놓고 속도식을 줬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위치식 줬어요. 그러니까 원점 출발한다 이런 거를 줄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럼 요 시까지 한번 얘기 좀 해볼까? 나 처음에 어디 서 있어요? 1에 서 있는 겁니다. 그쵸? 이거 줄 필요가 없죠. 자, 그때 옳은 거 찾으랍니다.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워요, 기억이.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 뭐지? 이거 문제가? 기억. t는 1일 때 점피 위치 물어봤어요.
당황하죠? 1 대입하면 되잖아 그냥. 이게 위치식이니까. 그럼 1 대입하면 0 나와. 또 당황해. 틀리네? 이거 그래서 애들은 오히려 시간 걸렸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거 혹시 속도식인가? 속도 적분해야 되나? 이거 별 이상한 헛생각을 다 한 거죠. 너무 쉽게 나와버려가지고. 기억땡이죠? 니은은 뭡니까? 미분해가지고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속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살포시 옆에다가 V식만 해주면 3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이렇게 돼서 1 대입하면은 니은이 맞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말 하기도 좀 창피하긴 하지만 디귿 풀 때는 디귿을 풀 때는 기역 니은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같은 경우는. 그래서 디귿 보면은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 되죠.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뭐야? 속도가 0이 된다는 거잖아. 근데 니은에서 왜 이겠어? 속도가 0일 때 1이니? t가 1일 때잖아 이거. 뭐 찾으래? 가속도 찾으래. 뭐야?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은 a는 6t-2야. 그럼 1 대입하면 4 나와. 당황한 거죠. 너무 쉬우니까. 왜 이런 걸 냈지? 하면서. 근데 이제 뭐야? 6월은 이런 식으로 6월에 처음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 얘가. 그러니까 처음 나왔으니 이런 식으로 우리 내가 낼 거야 하고 보여주는 실험적인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월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난이도를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낼 거고 너네 이거 연습해. 그럼 나 여기서 난이도 올릴 거야. 이런 거지. 그래서 아마 올해 3월, 6월, 9월 수능이 다 속도가 나왔기 때문에 3월에서도 속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거의 100%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난이도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 3월 모의고사는.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가 좀 뭐 아니면 도일 수도 있는데 일단 팩트는 수능하고 가장 닮게 돼요. 수능 유형을 가장 비슷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경우에 따라서 3월 모의고사에서 너네가 공부를 좀 이제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어렵게 낼 수도 있다. 원래는 이제 세 번째 케이스로는 3월 모의고사니까 복습 열심히 했니? 해서 조금 쉽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케이스는 요즘 좀 아니더라고요. 매년 3월 모의고사 좀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올 건데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요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죠? 너무 쉽죠? 자, 12번도 가볼게요. 자, 12번을 보면은 자 이제 요거는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너네 이거식 나오면 너네가 이런 식을 언제 경험을 한번 하냐면 수투할 때 경험을 좀 한번 하거든. 너네 혹시 수투할 때 아직 기출문제를 많이 안 풀어가지고 기출문제를 지금 안 풀었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날 건데 제이가 아마 기억할 수도 있어. 왜냐면 학교 프린트 자체가 그 모의고사였으니까. 근데 내가 이거 수업 때 하긴 했었거든. 수투 때 이런 식이 나와요. 나 초면이 쉬우냐? 그래서 이제 소개 좀 할게요. 이게 이 방금 지금 주어진 식이 이게 사실 수학2에서만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쌤은 선택함수라고 불러. 선택함수. 기억 있죠? 선택함수라고 불러. 왜냐면 이거를 풀면 뭐냐면 fx는 x 또는 fx는 x 플러스 1이란 뜻이거든. 그럼 이 또는이 의미하는 게 뭐야? 둘 중 하나야 이 소리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좌표평면을 그렸을 때 좌표평면을 그렸을 때 자, y는 x란 y는 x 플러스 1을 이렇게 그렸을 때 아이 좀 함수로 너무 찌질한 걸로 잡았다. x 제곱으로 잡자. 그럼 x 제곱 그려주고 뭐 이제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그려줘. 그렸어. 근데 뭐냐면 여기서 단 조건을 줘.
F는 연속 함수. 그럼 그거에 알맞는 그림을 세팅해 볼 거야 우리가. 근데 연속이라는 거 뭐야? 끊기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F는 뭐냐면 이 둘 중 하나라는 건데 이 둘 중 하나라는 게 뭔 말이냐면 자, 쌤이 이렇게 영역을 잡을게요. 요 범위를 보고 있어. 그럼 요 범위에서는 이 포물선도 보이고 요 직선도 보이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야. 선택하라는 거야. 5월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걸 골랐어. 이렇게 골랐어. 그러면 봐봐. 이러면 안 되지 대신. 이걸 골랐는데 중간에 갑자기 여기서 이걸 고르면 안 되지. 왜냐면 쌤이 아까 단서를 뭐라 했어? 연속이라고 했잖아. 그럼 뚝 끊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 교점을 기준으로 영역을 나눠가지고 너네가 3번 고르는 거야. 여기서 누구 고를래? 여기서 누구 고를래? 여기서 누구 고를래? 이렇게 고를 수도 있겠죠. 요거 고를 수도 있고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 이렇게 고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거 고르고 요거 고르고 요거 고르고 이럴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함수를 선택해가지고 너네가 문제 조건에 맞게 그래프 그리는 걸 선택함수라고 그냥 쌤이 이름 지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이 선택함수라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교과서상에서.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이게요. 대표적인 게 가장 너네 기초 버전은 뭐야? fx는 해놓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 있잖아. 이렇게 나눠지는 형태로 많이 다뤘었는데 이렇게 식으로도 줄 수도 있다. 요걸 선택함수라고 부르는데 이게 수학 2에서만 등장했었어요. 연속 쪽이랑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적분. 적분에서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너네가 골라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했을 때 가장 큰 거 뭐야? 값이 클 때가 언제야? 이런 걸 물어봤었어요. 그럼 이제 너네가 이제 선택한 거에 따라서 적분값이 더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중 가장 큰 걸 찾는 거였던 거죠. 얘는 아마 개고생했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악몽이 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건데 이게 수열로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해석하면 뭐냐면 일단 모든 자연수 n에 대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수열판 항등식이야. 수열은 x 역할하는 게 n이잖아. 그 n에다가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y값, 그러니까 몇 번장을 찾는 게 이제 수열인데 이제 모든 자연수 n이라고 돼 있으면은 어차피 수열에는 자연수밖에 대입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걸 수열판 항등식이라고 쌤이 계속 멘트를 붙이는 거야. 너네도 이거 신경 쓰라는 의미죠. 왜냐면 너네 항등식이라고 받아들여야 아 내가 n에다가 내 마음대로 자연수를 대입해도 괜찮구나 이 생각이. 너 안 깨졌니 핸드폰? 어이씨 안 뽀개졌구나. 다행이다. 스마트폰이었으면 부스럽다. 역시 벽돌장. 어떻게 되겠냐? n에다가 내 마음대로 대입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알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를 풀어보면은 이거 왜 이러니? 자 an 플러스 1 빼기 an은 마이너스 3 또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an. 잠시만요. 우리 지금 장관님께서 뭐 우리 나 수업하는데 왜 이러실까? 367398 367398 367398 우리 장관님께서 뭐 쿠팡에 뭘 시키시나봐요. 자 여기까지 식이 나오죠. 이거 뭐야?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죠. 근데 조금만 더 분석해볼까? 이거 무슨 식이죠? 등차술. 그렇죠. 이거 등차술식이죠. 이 친구는요? 등비술. 그렇죠. 이거 넘기면 등비술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르라는 거죠. 등차 등비. 둘 중 하나 고르라는 거지. 근데 가조건 뭐라고 했냐면 A1이 A3랑 같대. 첫 번장이랑 세 번장이 같대. 그래놓고 뭐래?
네 번째 항의 최대값 찾으래. 그거죠. 아, 야 너네가 나열해. 직접 써.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너네가 찾아. 이 뜻인 거잖아. 그럼 결국 좋게 포장했지만 세 글자로 요약할 수 있죠. 노가다 껴 이거잖아. 그래서 우리 노가다를 띌 거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까지만 하면 되니까 깔고 첫 번째 항은 몰라. K라고 잡을 거야. 세 번째 항은 같대. K라고 잡을 거야. 이제 시작인 거지. 여기까지 세팅해 놓고. 그럼 이거 다음으로 갈 건데 이제 두 번째 항을 구할 건데 그럼 이제 뭐예요? 모든 장에서 n에 대해서 둘 중 하나 선택하라며. 그럼 아까 첫 번째 거에서는 공차가 몇이었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공비는 2죠. 그럼 둘 중 하나죠. 여기서 마이너스 3을 빼. 아니면 얘를 2배 때려.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거지. 근데 뭐가 뭔지 우리는 모르죠. 둘 다란 소리죠. 등차였으면 K-3. 등비였으면 2K가 되겠지. 물론 상식적으로 내가 컸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이거겠죠? 상식적으로. 그지? 자, 그럼 이제 그래도 한번 연습하는 거니까 다 해보자. 이제 A2에서 A3로 갈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지. 얘한테 3 빼. 아니면 2배 곱해. 이 소리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얘한테 3을 뺐어요. K 빼기 6이 되겠죠. 이게 세 번째 항인데 얘가 그럼 K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걸 만족한 K가 없죠. 두 번째, 2배 때렸어. 이게 K가 나오래. 이땐 K 값이 계산이 되죠. 그럼 이때 K는 6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2K 요거 할 거야. 요거 2K에 3 빼. 그랬더니 K야. 그럼 K는 3이 돼. 네 번째 2K에 2를 곱해. 그럼 이게 K야. 여기 X 해버리자. 얘도 X죠. 2K제곱 4K가 K랑 같으려면 K가 무조건 0이어야 되잖아. 0에서 뭐 최대값이 저도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오겠죠. 그죠? 우린 최대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만약에 두 번째, 세 번째 맞죠? 그럼 당연히 누구 탈락시켜야겠어요? 6을 탈락시켜요? 6을 선택해야죠. 6을 선택해야겠죠. 그럼 얘로 가야죠 이제. 그럼 마지막 번째 끝났죠 벌써. 변태같이 3 뺄 거 아니죠? 2 곱해야겠죠. 그러니까 최대는 12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이제 노가다 띄는 너네 아마 그 한한수 한한기 할 때 많이 고생하셨을 그 노가다 쫄라게 뛰는 거 있죠. 두 번 많이 내가 감상했어요. 그 몇 번째 수십 번째 하잖아요. 그게 처음에 딱 나왔어요. 역사가 있어요 그 문제가. 그게 막 18 때인가? 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그때 처음 등장했거든요. 그 기억날 거예요. 저희 그 20개 쓴 거. 거의 거진 20개 쓴 거. B20. 아마 권영이도 했을 건데. 슈퍼 울트라 촌특급 노가다 해가지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나 사실 그 문제가 한 17번째인가? 16번째에서 규칙 나오기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가 알기로 그 교수가 그거 만들고 잘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수능 세계에서. 네, 그런 썰 많이 들려요. 근데 이제 그게 나와서 욕이란 욕은 띠다 쳐먹었어. 애들한테 노가다를 쳐시키고 있어. 근데 그게 교육과정 취지 맞거든? 수학적 기납법은 아이들이 노가다를 통해 가지고 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단 규칙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규칙이 17번째인가 15번째인가 거기서 나오니까 그럼 애들이 그걸 하겠냐고. 끝까지 가고 말지. 그래서 근데 그 문제가 나름 괜찮았던 거야. 그래서 계속 나오네. 요 몇 년 동안. 근데 이게 나오는데
이제 조금 그렇게 노가다 안 시켜. 근데 너무 어려운 거야 이제 갈수록. 그러니까 노가다가 아니라 대굴밥을 쓰면서 이제 케이스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한 2년 전까지인가도 계속 나왔어요 문제가. 3년 전인가 2년 전까지인가. 이거 작년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죠. 윤씨 때로 정권이 바뀌면서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말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 교육과정에서 맞게 내고 너무 어렵게 내지 마. 너무 어렵게 내지 마. 이게 핵심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평가원들은 뭔 생각이 들겠어요? 어떻게 등급 컷을 낮춰?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전체적으로 해보는 거. 그래? 너네가 풀 수 있게끔 낼게. 나는 맞춰줄게. 딴 거 올릴 거야. 그럼 내려가야 되잖아. 제일 어려웠던 게. 그 1순위가 얘야. 얘가 이제 그 22번 책에 좀 이해되니까 얘기할게요. 항상 22번에 나왔었어요. 얘가 마지막으로. 단골이었어요. 한 3년 내내인가? 막 그랬었어요. 수능 2년 내내인가 3년 내내인가? 6구 다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부터 칼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낮춰지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유형이. 이거 어렵지 않죠? 되게 쉽죠. 근데 이제 본인들이 하나는 계셨던 건 그 칼질 당하기 전에 난이도를 풀고 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미친 듯이 어렵고 아직도 그 자꾸 JJ 보면서 미안한데 그 멘트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답 안 주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안 준다고 했죠 실제로. 그 이유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니까. 아무튼 그런 역사 깊은 유형입니다. 13번 갈게요. 자, 13번도 이제 작년에 소트 내신 준비했으면은 아마 익숙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쭉 문제는 그냥 이거 소개하는 거라서 크게 언급할 건 없어요. 식도 이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언급할 건 없어요. 핵심이 여기입니다. A 넓이 더하기 C 넓이를 했더니 B 넓이가 나왔대요. 요게 절대로 괜히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봐봐, 너네들이요 그냥 무식하게 풀 수 있어요. F 나와 있죠. 직선식 나와 있죠. 쌤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거 둘이 교점 아마 구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둘이 같다고 두면. 그럼 뭐냐면 여기 교점을 다 구할 수가 있거든. 여기 심지어 이제 이 직선의 x절편이니까 구하는데 전혀 문제 없죠. 그럼 A 넓이 구할 수 있죠. 적분 이용해가지고. B 넓이도 구할 수 있죠. 적분 이용해가지고. 심지어 B 넓이는 뭐예요? 오랜만에 하는 6분의 공식도 쓸 수 있는 애거든요. 그리고 C 넓이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세 개를 구해요. 그럼 A랑 C를 더하면요? B랑 같대요. 그거 하면요? 답 나오겠죠 당연히. K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풀 수 있는데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야. 얘는 이제 작년 6월을 기준으로 이제 9월 수능에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 전년도 수능부터 해가지고 꽤 유행했던 유형이에요 이게. 어떤 유형이냐면 넓이 더하기 넓이, 그러니까 넓이 관련된 식, 이렇게 넓이에 대한 식이 나왔을 때 얘를 정적분으로 해석을 하는. 이거 글씨 없으니까 정적분으로 해석하는 유형이에요 이게. 뭐 아마 내신 대비할 때도 한 3개인가 4개인가 풀어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준이 경험 있네? 기억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정적분으로 해석하는 유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F랑 직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교점을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다르지. 대소관계가 다르잖아. 여기서는 2차 함수가 위에 있고 여기서는 1차 함수가 위에 있고 여기서는 2차 함수가 위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정적분을 해석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정적분은
넓이랑 극명한 차이가 하나가 있어. 넓이는 무조건 양수 계산하는 거잖아. 근데 정적분은 부호 신경 쓰지 않고 계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A 넓이 더하기 C 넓이를 한 게 B 넓이에서 저 B를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은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게 되잖아? 근데 얘가 결국 뭐랑 같은 거냐면 인테그랄 fx 빼기 직선식인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2 요 친구랑 같은 식이야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거 정적분할 때 어떻게 해? 정적분할 때는 부호 그대로 살려가지고 양수 안 바꾸고 계산을 하잖아. 그럼 fx에서 직선을 뺐지. fx에서 직선을 뺐으니까 보면은 fx에서 직선을 뺐으니까 요 부분은 양수란 말이야. 그쵸? 그리고 요 부분은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음수란 말이야. 그리고 c는 뭐야? 양수란 말이야 다시. 그럼 정적분이 뭐야? 이 y 값들을 다 더하는 a인 거잖아. 그럼 그랬을 때 이 연산이 결국 얘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아 범위를 안 썼구나. 0부터 k까지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랑 똑같다. 그래서 이 문제 간단해요. fx 이제 알죠? 대입해가지고 계산하시면 k 바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 나와요. 이거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 유형이 되게 유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6월을 끝으로 안 나왔는데 뭐 3월 모의고사에 반영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수능을 많이 닮게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가볍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14번으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준이 14번 풀었니? 아니요. 아, 오케이. 풀고 있었지? 자, 14번은 이제 도형 문제인데 보면은 자, 정보 나올 때마다 좀 끊어주면 좋겠죠. 자, A, B가 2루트 7이래요. 자, 그리고 당연히 체크해주면서 가야죠. 자, 삼각형 ABC에서 BC의 중점을 P라고 하세요. BC의 중점. 이거 중점입니다. 중점. BC의 중점. P라고 하자고 했고 정보 나왔으니까 자르고. 그래서 원래는 그냥 보고 K 이렇게 두고 싶거든요. K 이렇게 두고 싶거든. 같은 거니까. 근데 뒷문장 보니까 KK로 두는 것보다 다르게 두는 게 좀 더 효율적이야. 선분 BC를 5대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하지요. 이 Q를 소개한 거죠. 그럼 혹시 이거 이해할 수 있니? BC를 5대1로 내분한 거니까 그럼 BC를 몇 등분하면 좋을까? 요 아이디어가 이제 조금 느리구나. 3대 2대 3대1? 3대 2대 1. 3대 2대? 아예 거기까지 가지 말고 Q만. 쌤은 이 5대1로 내분했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BC를 6등분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면 너네가 이제 고1 때 내분점 배울 때 A, B를 2대1로 내분했다 치자. 그럼 너네 그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찍으라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3등분하고 그 다음에 여만큼이 2니까 여기다가 내분점을 이렇게 찍어요. 이게 1학년 때 실제로 이렇게 배워요. 내분점 찍을 때. 그래서 5대1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6등분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5대1이니까 여기 1자리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를 K라고 잡고 얘를 OK라고 잡는 거지. 근데 아까 민준이가 3대 2대 1이라고 얘기한 건 이 P까지 반영을 한 거지. 왜냐면 P가 그럼 중점이니까 3K, 3K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3K, 2K, K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이제 편한 이유가 분수가 안 나오죠. 분수 안 나오는 게 우린 편해 계산할 때. 분수 나오면 나도 실수 많이 하는데 너네도 오죽하겠어. 자, 여기까지 설명 이해됐죠? 최대 너네가 문자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분수 나올 것 같으면요. 너무 딱 문자로 두지 말고 좀 뭔가 이제 6 전체 6K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너네 나름대로 분수 안 나오게끔 좀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연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무튼 Q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럼 또 정보 나오네요. AQ 3루트 1이에요. 왜 이렇게 정보가 많아? 라고? 막 엄청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닌가 봐. 그리고 사인 B를 줬네. 자, 우린 압니다. 사인 B가 무슨 B죠? 그렇죠. 길이 B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를 세타 1, 세타 2라고 해가지고 각 좀 체크해 볼게요. QAP니까 QAP면은 여기가 세타 1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APQ면은 여기가 세타 2인 거야. 그럼 사인 세타 1 대 사인 세타 2가 결국 길이 B를 알려준 건데 그럼 무슨 길이와 무슨 길이의 비일까 이건? 스무르츠랑 2K 순서대로 얘기해 줄래? 2K 네. 문자로 얘기해 줄. 문자 말고 점으로 얘기하자. PQ 대 누구? AQ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길이는 대변을 말하는 거죠. 대변. 그래서 루트 2대 3이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지금 PQ가 P1이고 세타 1이고 아이씨 헷갈려. 그럼 2K 대 AQ니까 3루트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겠지? 그럼 요거 할 때도 자꾸 고3이니까니라고 자꾸 입을 좀 붙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고3이니까 내항이고 외항이고 바로 하지 말고 여기 3루트 2 나왔으니까 얘한테 루트 2 곱하면 되잖아. 얘한테 루트 2 곱하면 뭐야? 3루트 여기가 2대 3루트 2가 될 거 아니야. 2대 3루트 2가 되겠지. 그럼 2K가 2라는 소리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요령을 피우려고 하시면은 쉽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가 이해되시죠? 물론 아닌 경우가 더 많지. 근데 이렇게 보일 때는. 자, 그럼 이제 K를 구했기 때문에 실제 길이가 나왔어요. 그럼 문제가 이제 뭐예요? A, B, 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당근 빠따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반지름을 알아야 되고 그 반지름을 알려면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거겠죠? 그럼 A, B, C에 대해서 자, 우리 A, B, C에 대해서 2루트 7 알고 여기가 6K니까 6이라는 걸 안단 말이야. 그럼 사인 법칙을 쓰려면 이 각은 우리한테 쓸모없는 거지. 이 각은 쓸모없잖아. A를 알든가 B를 알든가 C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각을 구해야 돼. 뭐 여기를 구할 수도 있겠지. 사인 법칙 이렇게 써도 되는 거니까. 그치? 아니면은 여기를 구해도 되겠지. 여기 이렇게 사인 법칙 써도 되니까. 그럼 이제 그 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쌤이 소개하는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지금 여기 3루트 2가 나왔고 아니 어떤 삼각형에 주목을 할 거냐면 ABQ를 집중을 하자고. 왜 ABQ에 집중을 했냐면 세 변의 길이를 정확히 다 알아요. 그럼 세 변의 길이를 정확히 다 아니까 세 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지. 그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거 구할래? 쓸모없잖아. 우리 ABC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우리한테 쓸모없지. 얘를 구하는 거야. 이 친구를 구하는 거야. 우리 ABC에 대한 사인 법칙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APQ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내가 복습하기 편하게 삼각형 A, B, Q로부터 코사인 법칙을 써서 여기를 이제 그러면 세타라고 잡을게. 그럼 코사인 세타는 자 여기 K가 1이니까 5죠? 5입니다. 원래는 너네가 2루트 7
3루트 2, 5 이렇게 나왔을 때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해놓고 코사인 법칙 쓰는 게 가장 좋아. 왜냐면 어차피 분수 형태라 서로가 이제 배수 관계가 되면은 어차피 나중에 결국 다 약분되거든. 근데 안타깝게도 약분이 안 됩니다 지금. 그냥 의미와 교점 얻기로 써야겠죠. 그럼 쓰면은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5분의 이거는 그냥 분자 암산하겠습니다. 28, 25, 53 빼기 암산 괜히 했나 보다. 28, 25, 53 빼기 18, 53 빼기 18이 53 빼기 18이 53 빼기 18이 3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약분해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리화 하려는 거 하지 말고 7이 루트 7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7 약분하면 되겠죠 그냥 둘이? 그래서 4분의 루트 7이라고 하면 되겠지. 계산을 항상 요령을 피우려고 해야 돼. 너무 성실하게 다 계산하면 안 돼요. 루트 7 제곱이니까. 그럼 코사인이 나왔습니다. 그럼 코사인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사인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사인을 구했다고 치자 이제. 그럼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얘의 대변인 AC의 길이만 구하면 끝나는 거지. 그럼 AC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ABC를 이제 주목하면 되겠지. 그러면 두, 변, B는 나왔잖아. 그럼 코사인 법칙으로 AC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AC 길이를 구해주고 사인 법칙 쓰면은 이제 ER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 식 가자고요. 그럼 AC 제곱은 28 더하기 밑에가 6K였으니까 36 빼기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6 곱하기 4분의 루트 7.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4 날라가고 여기 42예요. 42. 그럼 64에서 42. 64에서 42니까 22가 나오므로 AC가 루트 22라는 게 밝혀지게 돼요. 그럼 살짝 숫자가 불편해요. 22?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숫자인데. 근데 오지선다 보니까 22의 배수가 있어. 그럼 잘 구했을 가능성이 높고 2번이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여기 내가 2번 체크해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AC 구했으니까 뭐 할 거야? 사인 법칙 쓰고 그 다음에 R 구한 다음에 그거 제곱하기 붙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연산을 통해서 오늘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곱하기 나누기밖에 안 해요. 더하기 빼기 연산이 없어요. 그 말이 뭐냐면 22가 안 죽어요 절대. 이 22라는 11의 배수 있죠. 이 친구가 만약에 뭐 내가 3을 더했어 4를 뺐어 이랬으면 22, 즉 11의 배수였다가 다른 걸로 바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밖에 안 한단 말이야. 그럼 11의 배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쌤이었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2번 찍고 넘어가요. 불안하시겠지만 왜냐? 곱하기 나누기밖에 연산이 없다는 걸 아니까. 4분의 루트 7 이거 사인 구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루트 11 등장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거 사인 구해보면 안 나와요. 왜? 충격을 먹었어. 왜? 그걸 바로 해. 제가 그 답이 만약에 했는데 틀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불안감이 있으면 나는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 별표 치고 넘어가요. 나 다시 계산해야지 하고. 왜냐?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니까 다른 문제 풀. 그러니까 모의고사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뭐 아직은 개념도 다 탑재가 잘 안 됐고 이제 뭐 어려운 문제도 이제 뭐 다른 거는 많이 했지만 뒤쪽은 아직 안 돼 있고 이러니까 뭐 30문제를 다 푼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할 거야. 배터리 4%지. 이거 끌게. 끄고 이제 칠판으로 할게요. 어떻게 되겠어? 그 생각이 안 들 거야. 근데 이게 너네가 시간이 지나고 대충 그러니까 꾸준히 열심히 공부한다고 쳤을 때 아마 한 7, 8월? 그러니까 완성되는 것 자체가 8월 정도부터 이제 거의 개념 자체가 완성이 돼요.
열심히 했다 천천히 해. 개념 복습 계속 철저히 하고. 그럼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보잖아. 그때를 이제 준비하면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뭐 30번까지는 다 못 풀더라도 적어도 26개는 푼단 말이야. 진짜 26개, 25개는 풀어요. 그러면서 전에는 없었던 시간 부족이라는 그 생각이, 시간 부족이라는 이게 되게 크게 와. 엄청 크게 와. 와, 나 시간 너무 없다. 시간이 있었으면 풀 수 있었는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부족해요. 오히려 3번 봤을 때는 시간 안 부족할걸요? 풀 수 없는 건 과감하게 넘길 거거든. 풀 수 없는 건 과감하게 보이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건드릴 수 있게 돼요. 이 말을 나는 사실 처음 안 믿었거든요. 내 대가리로 어떻게 저걸 풀어? 막 이랬었어요, 나도 어릴 때. 너네가 가진 생각들은 나도 다 해봐.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못 풀었던 걸 풀더라고. 왜냐면 못 풀었다고 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가지고 푸는 거라서. 근데 개념을 계속 볼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개념이 체화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이더라고, 문제를 풀 때.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졌어. 그래서 아까 뭐 건영이가 충격 먹었다고 했다시피 그렇게 해서 일단은 답이 이거일 것 같은데 하면 체크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다 못했는데 5분 남았어. 그럼 저 문제는 내가 마킹을 안 해놔요. 마킹을 안 하고 넘어가요. 아니면 수정 테이프 있으니까 그걸 써도 되겠죠? 그럼 5분 정도 남았을 때 다시 돌아와서 그걸 다시 계산해봐요. 진짜 쌤은 그렇게 했어. 실제 수능 얘기도 하나 해줄게. 쌤이 실제 수능 때 어떤 경험도 있었냐면 이거 쓸데없는 얘기니까